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홍준표 후보는 짤막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때 홍준표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유튜브에 올리며 썸네일 제목에 홍준표 후보 승복연설 멋있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정말 짧지만 감동을 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국민의힘보다 먼저 끝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도 경선 룰과 관련해 불복 논란이 일었고 한바탕 시끄러웠었죠.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같은 홍준표 후보의 즉각적인 경선 결과 승복 연설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거치고 월요일인 오늘까지 홍준표 후보가 연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아름다운 경선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사실 경선 당일에도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선 당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후보가 되면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정권 교체의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경선 흥행의 성공 역할에 만족하고 당을 위한 제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적었는데요. 이어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문장을 적었지만 1분 뒤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패배했을 경우 통합선대위 합류 등 원팀의 가능성을 차단한 게 아니냐, 닫은 게 아니냐는 해석 등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던 홍준표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현장에서는 깨끗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뭔가 찜찜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준표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준표 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야 홍준표 전 후보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홍준표 전 후보에게 선대위에 합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경선 때도 그랬듯 이날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 이재명과 국민의당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아무리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우리 후보가 됐지만 내가 마이크는 잡기 어렵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2002년 대선에서도 이회창 총재 두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문제가 불법은 아니었지만 납득이 되지 않아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은 적이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홍 의원은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선거에서 지게 되면 정치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며 26년간 정치를 해왔지만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라는 게 참 유감스럽다. 검찰이 대선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와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며 날 만날 시간에 다른 사람을 열심히 만나라고 하라 이렇게 했다며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홍준표 의원의 이날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물론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날 홍 의원의 발언을 옹호하시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대선이라는 전쟁이 시작되는데 장수로 뽑혀 출전하게 된 윤석열 후보를 감옥 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패배한 이낙연 후보도 몇 마디 씨 있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4.4.5입으로 대변되는 경선 룰과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의 편향성을 지적했을 뿐 최종 후보로 뽑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은 삼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침묵이 이어지다 결국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며 이재명이 곧 민주당이라며 지지 연설까지 했고
이낙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은 몇몇 선대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홍준표 의원의 언행은 이낙연 후보의 행보와도 비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이날 홍준표 의원은 50만 당원은 민심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당심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 이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충고인 듯 하나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당심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죠. 문재인이 당선된 지난 19일 대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을 두고 3, 4% 지지율로 철저히 무너진 당을 위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출마했다. 그런 와중에도 2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기호 2번 홍준표에게 표를 준 건 다름 아닌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얼마간의 신규 당원이 더해져 이번 대선에서 출마할 대선 후보로 윤석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선택한 당심은 착한 당심이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을 택한 당심은 나쁜 당심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19대 대선에서의 당심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유독 본인이 떨어진 이번 경선에서 젊은 당심, 젊은 표 운운하는 건 또 다른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발언인 것입니다.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의원이 복당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홍 의원 편을 들어준 것도 역시 당심이었습니다. 나름의 무소속 출마 명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건 분명 해당 행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당에 공헌해온 홍준표 의원을 당심은 마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홍준표 의원을 돼지발정제, 막말 제조기라고 공격할 때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선 것도 역시 다름 아닌 당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무리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 해도 홍 의원을 끝까지 다독거리면서 잡아야 합니다. 홍 의원이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다 없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경선에서 떨어진 경쟁 후보 그리고 같은 당의 정치 선배를 예우할 줄 아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후보가 된 윤석열 앞에 놓인 당면 과제는 첫째가 내부 단합, 그리고 둘째가 외연 확대일 것입니다. 내부 단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가장 치열한 경쟁자였던 홍준표를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토라진 홍준표에게 이번 대선에 함께해야 할 명분을 주는 건 정치인이 된 윤석열이 풀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유권자들은 윤석열이 큰 그릇이 될 수 있는지 작은 그릇에 불과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이건 홍준표 의원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혹여나 홍준표 의원이 다음을 도모한다면 경선 후에 오늘의 행보가 홍준표의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